아이를 먼저 이렇게 편한 곳에다가 작업이 편한 곳에다가 놓아주시고 얘를 스케일로 키워주셔야 돼요. SC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도면틀을 선택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 기준점은 왼쪽 하단 또는 아무데나 찍어주셔야 되는데 일단 얘가 도면이 몇 배로? 최소한 50배로 키워질 거기 때문에 너무 멀리 이렇게 띄워주시게 되면 도면 틀이 이 도면하고 좀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도면쯤에 놓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스케일 값은 얼마? 50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도면 배치를 할 때는 뭐를 이용한다? 대각선을 이용한다. 그래서 L 입력해 주시고 엔터 눌러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왼쪽 여기죠. 요 하단점에 마우스를 클릭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큰 이렇게 대각선이 나오게끔 해 주셔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 요 아이를 여기다가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 무브를 해주시고 요 아이를 이렇게 포함, 그죠? 요 도면이 모두 선택되게 포함 선택을 해주셔요. 여기 포함 선택, 그죠? 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이 중심선이 폴리라인으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각형의 중간 지점을, 그쵸? 예, 중심 지점을 뭘로? 지오메트리 센터로 위치를 찍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지오메트리 센터 보이시죠? 네. 그쵸? 얘가 있으셔야지. 요 도면 크기에 맞춰서 얘를 이렇게 배치를, 얘를 미드 포인트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 도면 이 틀은 딜리트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교재 몇 쪽을 보시냐면 이제 치수선 기입하는 디멘션 쪽 부분을 좀 배워보면서 여기에 치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쪽을 가셔야 되냐면 쭉쭉쭉쭉 앞으로 해서 156쪽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디멘션은 텍스트와 함께 뭐를 알려준다? 도면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며 객체의 길이나 각도, 좌표, 표시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입할 수 있다. 치수의 기입 방법은 크게 좌표, 선형 치수 기입, 반지름과 지름, 각도로 구분하여 표기할 수 있다. 자, 요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요 글자 있죠. 이 숫자, 이 숫자는 디멘션 텍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죠. 화살표 모양은 어로 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자, 이 숫자가 놓여지기 위한 이 선을 디멘션 라인이라고 칭합니다.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익스텐션 라인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내가 이 물체를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해서 치수를 빼는 이 선을 이제 익스텐션 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연장된 형태로 해서 나오는 선을 익스텐션 선 라인이라고 이제 익스텐션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치수 기입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치수 기입 방법은 좌표 치수 기입이라고 해서 ordinate라는 이제 용어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형 치수 기입이라고 해서 수평, 수직, 정렬, 회전, 기준선, 연속 치수를 얘를 이제 선형 치수 기입이라고 해서 라이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이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은 radius, 그 다음에 지름은 diameter. 그래서 치수 기입을 해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앵글, 각도를 얘기하는데
요 각도는 앵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보게 되면 우리가 그냥 그죠? 가로선 또는 세로선의 크기를 확인을 할 때, 그 다음에 치수를 빼야 할 때는 이 라이너를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라이너. 요 라이너를 사용을 한다. 자, 그 다음 이 얼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라인은 정렬의 의미가 있는데, 이 정렬이 얘는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나오는 거. 90도가 아니고 0도도 아니고 90도도 아닌 이제 이렇게 사선 형태로 이렇게 나와야 하는 선들이 있죠. 요런 선들은 우리가 라인, 그죠? 얼라인드라고 해서 요 얼라인드라는 용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작성하다가 보면 90도 형태의 각도가 딱 반듯한 도면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도면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서리가 이렇게 그죠 생겨 있는 이제 좁은 그죠 이 각도를 갖고 있는 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각도가 조금 그죠 90도보다 큰 형태의 또 도형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아이들은 앵글러가 값이 명확하게 어디요? 표기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도면 작성할 때 각도가 없는 아이들 작성하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렇죠? 각도가 명확하게 기준점이 나와 있어야지 이 선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앵글러 각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에 보면 아크 랭스는 뭐죠? 호의 길이. 예, 그래서 아크 랭스. 그래서 호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 길이. 호 그죠? 여러분들 너무 추울 때 호 해서 마음을 따뜻하게 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레디어스는 예, 반지름이라고 해서 반지름 값을 이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죠? 반지름. 디어미터는 지름. 그다음 올디네이트라고 있는데 얘는 잘 사용 안 해요. 쌤도 안 써. 적어도 쌤은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현장에서 얘는 잘 쓰지를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얘네는. 그래서 그 대신 나머지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자 기억을 잘 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연습을 오늘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늘은 라이너를 연습을 할 거예요. 라이너 위주로 오늘은 연습을 할 건데, 자, 이 라이너가 이제 우리 이제 아래쪽으로 다음 장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런 도형이 있을 경우 이 라이너로 해서 얘를 이렇게 모양을 그려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아이 글자의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요 화살표의 크기는 이 도면이 만약에 크다 그러면 도면 크기에 따라서 이 글자와 요 아이 값이 다소 달라지게 됩니다. 그쵸? 도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50짜리인 아이와 얘가 만짜리인 아이랑 치수 크기가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 그럼 여러분들 이 크기를 어떻게 얼마로 결정을 해줘야 될지 모르죠? 그쵸? 그럼 이 치수 크기를 어떻게 정해줘야 되지? 갸뚱 하셔야 돼. 그쵸? 자, 그래서 이때 이 치수를 쉽게 결정하고 현장에서는 이렇게 방법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디를 보시냐면 그래서 오늘 라이너에 대해서만 잠깐 하고 나중에 요 다른 아이들도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158쪽 가셔야 돼요. 158쪽 요 아이,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한 아이입니다. 얘를 별표해 주시고, dim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치수 기입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디멘션을 기입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된다. 자, 디멘션 스타일을 설정하는 것이다.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ISO 25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ISO 25의 의미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ISO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을 가거나
하면 이 ISO 용어에 대해서 많이 만나시게 돼요. 이 ISO